네, 안녕하세요. 초인온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겨울꽃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이 동백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을 관리하고 가꾸는 법은 저희 이전 유튜브에도 올라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동백 품종들을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할인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할인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댓글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동백 품종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품종과 그 이유를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 10분을 선정을 해서 제 앞에 있는 이 작은 블랙로즈를 하나씩 총 10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할인 이벤트는 저희가 늘 하던 대로 현장에선 20% 그리고 택배로는 10%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겨울을 맞이해서 동백꽃을 좀 키우고 싶었다 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동백꽃을 좀 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동백 품종은 바로 이 블랙로즈입니다. 이 블랙로즈는 동백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봤을,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블랙로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빼곡한 겹꽃이 형성이 되면서 꽃의 컬러가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라 마치 흑장미를 연상시킬 정도로 진하고 깊은 붉은색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을 보시다 붉은색의 진한 컬러의 겹동백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블랙로즈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품종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크라이머 슈프림이라는 품종입니다. 아마 동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품종은 다소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품종은 향동백,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백은 향이 거의 없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향동백, 서향동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향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향동백들이 거의 다 지금 가장 대중적인 우리나라 품종들은 사실 분홍색이라든지 약간 자주색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크라이머 슈프림 같은 경우는 빼곡한 겹꽃이면서도 붉은색 컬러를 내는, 그러면서도 향기가 나는 동백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백에서 향을 느끼고 싶으면서도 붉은색 꽃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오가미노 야키라는 품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동백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육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구색 화분에 담겨져 있는 건 다 일본에서 바로 넘어온 그런 품종들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꽃은 작으면서 개화량이 많고, 그리고 흰색 홑꽃과 노란색 술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품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진한 겹꽃 같은 경우에는 만개를 했을 땐 예쁘지만 질 때는 지저분한 경향이 있어서 사실 서구권에서는 겹꽃보다 홑꽃이나 반겹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겹꽃을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꽃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대신에 개화량이 많고 꽃의 화형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어서 꽃이 질 때도 별로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용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우수한 품종입니다. 무엇보다 이 동백은 남부지방에서만 월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동해를 입고 어느 해에는 동해를 입지 않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데,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다른 품종들보다 훨씬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외풍이 불지 않는 지역에서는 중부지방에서도 가꿀 수 있고,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도 안전하게 추위 피해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카센잔이라는 품종입니다. 일본에 화선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이름을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카센잔이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화선산이라는 데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꽃은 작으면서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는 흰색처럼 보이지만 초기 개화할 때는 핑크색이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작은 걸 저희가 저희가 보통 소륜이라고 하는데, 동백의 소륜은 꽃이 작은 대신에 개화량이 보통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꽃을 굉장히 다복하게 피우면서도 은은한 분홍빛을 내는 파스텔 톤의 화이트 컬러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너무 큰 규모감보다 아담한 화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아사카 히메라고 불리는 품종이고요. 일본 중세시대의 아사카 공주에서 이름을 따온 그런 품종입니다. 그 이름처럼 꽃은 굉장히 작고 아담한 사이즈면서 분홍색 꽃을 개화를 하게 되는데 또 향동백처럼 향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향까지 함께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분홍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장을 해드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꽃이 소륜이기 때문에 역시 개화량이 어느 정도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이 쨍한 분홍색이 아니라 부드러운 분홍색 톤을 내주기 때문에 전에 소개시켜드린 카센장과 마찬가지로 아담하고 귀여운 화형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수키아 와비스케라는 품종입니다. 이 수키아라는 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티하우스, 그러니까 다도를 하는 공간을 뜻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옅은 분홍색을 내면서 혹꽃이고 꽃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전에 소개시켜드린 품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홑꽃 동백들은 이 노란색 술을 포인트로 합니다. 왜냐하면 동그랗고 노란색 컬러의 술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돌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술의 기장이 굉장히 짧아서 다른 홑꽃 동백들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역시 작고 귀여우면서 부드러운 연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바로 이 아케보노라는 품종입니다. 새벽을 뜻하는데 이 아케보노 같은 경우는 흰색이 물론 베이스지만 이 흰색 위로 옅은 살구색이 은은하게 돌아서 전반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살구색 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술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이 꽃잎이 두껍기보다 레이스처럼 굉장히 하늘하늘한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백하고는 굉장히 다른 미관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동백을 찾으시면서도 살구색 컬러, 아프리컷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이치라쿠입니다. 보통 저희가 종꽃이라고 부르는 개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꽃은 꽃이 개화를 하게 되면 꽃의 중심부가 하늘을 보게끔 하길 마련인데 이 종꽃은 지면을 향하면서 살짝 호롱불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게 개화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종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품종이 동백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종꽃의 형태로 피는 흰색의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꽃으로 피는 품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종꽃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고즈넉한 여유로운 매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백이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EQ입니다. 상당히 외성으로 자라면서 흰색 홑꽃이 장점인 품종입니다. 흰색 홑꽃이 꽃도 크기가 작고 나무 자체도 작게 자라기 때문에 아담하면서 소박한 그런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품종이고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꽃차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품종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난푸입니다. 이 난푸란 뜻은 미풍, 그러니까 연하게 부는 바람을 뜻하는데 이 난푸라는 품종은 파스텔 톤의 핑크색 홑꽃을 개화를 하면서도 약간 은은한 향기가 돌아서 이 난푸라는 미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톤과 그리고 은은한 향이 잘 어울려져서 향과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권할 수 있는, 묘목 상태도 굉장히 가격 대비 훌륭해서 상당히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후레이 또는 후린 이치고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의 이름은 풍경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처마 밑에 달아서 바람 소리에 흔들리는 종을 뜻하는 그 풍경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약간은 진한 분홍색의 작은 꽃이 굉장히 수북하게 만개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꽃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 꽃의 색감도 상당히 좋아서 특히 외목대로 수영도 잘 잡혀있는 개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품종입니다. 연한 분홍색보다는 약간 진한 분홍색에 가까우니까 조금 더 강한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소개를 드릴 건 유메라는 품종입니다. 이 유메는 꽃의 컬러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꽃의 크기는 작기보다는 중간 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꽃의 색깔이 꽃잎이 이렇게 원형으로 펼쳐질 때 분홍색, 흰색, 분홍색, 흰색 컬러를 반복하는 아주 특이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당연히 이 동백에도 복색이라고 불리는 빨간색에 하얀색 무늬가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꽃잎의 장수의 단위마다 색깔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품종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심어보셔도 좋을 그런 품종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소토오리 히메라는 품종입니다. 당연히 이 히메는 공주란 뜻이고 고대 일본 시대 소토오리라는 아주 외모가 출중했던 공주의 이름에서 따온 품종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핑크색의 반겹꽃을 굉장히 다복하게 개화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겹꽃과 반겹꽃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표기할 때 술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피는 걸 겹꽃이라고 하고 술은 보이되 꽃이 겹으로 형성된 건 저희가 흔히 반겹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반겹꽃에 해당하는 품종이면서 꽃이 굉장히 작은데 꽃 입장이 10장에서 15장 가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미관 가치가 굉장히 꽃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품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용도, 상태도 가격 대비 굉장히 우수하니까 새로운 동백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푸라는 품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순푸는 춘풍, 그러니까 봄바람을 뜻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옅은 분홍색, 부드러운 분홍색 컬러감으로 꽃이 개화를 하게 되는데 앞서 소개를 시켜드린 품종은 반겹이면서 풍성의 꽃이 폈다면 이 순푸 같은 경우는 꽃이 딱 5장만 혹꽃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꽃이 너무 적어서 좀 볼품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꽃잎이 5장으로 부드럽게 컬러가 들다 보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살랑거리는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운 질감이 굉장히 빼어난 품종이어서 화려하고 강렬하고 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정원 소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무엇보다 개화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품종은 미나토노 아케보노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새벽의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약간은 진한 분홍색의 동백꽃이 부드럽게 개화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컬러감이 분홍색이 진하지만서도 흰색이 화이트 톤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약간은 좀 진한 파스텔 톤으로 보이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꽃이 필 때 홑꽃인데 꽃이 굉장히 넓적하게 활짝 피는 형태로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밀조밀하게 꽃이 개화를 하는 것보다 꽃 크기 자체는 작지만 화형 자체가 좀 널찍하게 형성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드릴 건 서향 동백입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품종일 텐데 이 서향 동백의 이 서향이라는 뜻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천리향이라고 하는 식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향이 천리가 간다고 해서 향이 굉장히 출중하다라고 많이 잘 알려진 그런 식물인데 그 천리향을 중국에서는 한자로 서향이라고 많이 표기를 하는데 동백도 가지고 있는 향이 천리향처럼 굉장히 출중하다 해서 이렇게 서향동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향동백은 이렇게 분홍색의 완전한 겹꽃으로 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블랙로즈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이니까 만약에 아직 서향동백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 서향동백으로 동백 키우기를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건 공작동백입니다. 이 공작동백은 이 이파리도 가늘고 꽃잎도 굉장히 가늘게 형성이 되는 게 이 공작동백 꽃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건 꽃이 복색으로 그러니까 꽃잎 하나에서 빨간색과 하얀색이 뒤섞여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품종들, 좀 유니크한 품종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가격도 크기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니까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흰색의 무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드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이 흰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간색이 훨씬 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흰색이 훨씬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흰겹 동백입니다. 개인적으로 동백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흰겹 동백입니다. 동그랗게 꽃이 형성이 되면서 겹꽃으로 빼곡하게, 그래서 우아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또 화려하기도 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인데요. 이 흰겹 동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샤넬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잘 아실 텐데 그 상품을 사게 되면 백에 흰색 꽃 모양의 장식을 달아줍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장식이 바로 이 흰겹 동백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관적인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동백만 골라서 심어야 한다면 이 흰겹 동백을 고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매력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건 대륜 동백입니다. 이 대륜 동백 같은 경우는 꽃이 굉장히 큰 동백을 뜻합니다. 보통 이제 꽃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소륜, 중륜, 대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륜은 바퀴를 뜻하는 얘기고 소중대로 나눠서 크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 동백에 있어서 대륜, 그러니까 꽃이 큰 건 10cm 전후를 뜻합니다. 그리고 소륜은 한 4, 5cm 정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동백에서 대륜이라고 하면 10cm 이상 정도 피는 걸 대륜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륜 동백들은 꽃의 망울부터 사실은 소륜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소륜 같은 경우는 꽃망울도 작게 형성이 되고 대륜 같은 경우는 꽃망울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종 이름이 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동백을 보시더라도 꽃의 크기 정도는 이 꽃눈을 보고 가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륜 동백 같은 경우는 진한 붉은색의 꽃꽃으로 피되 꽃이 크게 개화를 하는 게 장점이니까 화려하고 강렬한 포인트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동백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흑향 동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향동백이라는 건 동백의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게 향동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흑향 동백이라고 하면 꽃의 컬러가 약간 흑장미색,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블랙로즈와 비슷한 진하고 깊은 붉은색을 내는 게 특징인데, 대신에 홑꽃으로 개화를 하고 꽃의 크기는 중륜 정도에 속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백하면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가 빨간색의 홑꽃의 노란 술이 중앙에 있는 게 가장 클래식한 동백꽃의 이미지인데, 여러분들이 클래식한 동백 중에서 꽃이 큰 걸 심고 싶다 하시면 앞서 소개를 시켜드린 대륜 동백이 적합하고, 꽃은 작은 대신에 좀 향도 함께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이 흑향 동백이 적합한 품종이니까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저희 처인원예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백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현 시점으로는 저희가 가장 다양한 동백을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특히 일본에서 온, 제가 설명을 드렸던 복잡한 이름들의 일본 동백들은 국내에서 앞으로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품종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동백을 컬렉팅하거나 동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